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묵념. 저는 오늘 오후 1시 광화문에서 자유총연합 걸기대에서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를 이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왜곡은 정신 왜곡입니다. 그리고 민족혼의 말살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 때부터 역사를 왜곡시켜 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교과서나 더 나아가서는 군의 정훈 교재입니다. 최근 새로 만들어낸 교과서에서는 애국이나 안보라는 단어가 군 정훈 교재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오는 정훈 교재에서조차도 독재나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사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6.25 전쟁도 남침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의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여 새마을운동, 최근 대통령이 개헌한다고 하면서 부마항쟁, 5.18 사태는 민주항쟁으로 넣으면서도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가 인정해주고 전 세계가 모두 닮고 싶어하는 이 운동은 교과서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교과서에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역시 독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 그들이 노리는 것은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한 것과 같은 집단 체면입니다. 독일 국민들, 1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 파탄에 빠진 독일 국민들, 히틀러의 등장에 대해서 전부 박수를 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 어려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패망의 꼴짜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히틀러 독일 국민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으며 가장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으며 독일이야말로 아리안족이라는 순수 혈통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독일 국민들, 그렇게 역사가 왜곡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은 독일 국민들, 그들은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태인족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역사 왜곡은 무서운 겁니다. 일제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35년간 36년간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짓밟고 지디기고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국이 얼마나 비료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인간들인지 제대로 살려면 너희들 성과 이름을 바꾸고 새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 왜곡은
그 민족혼에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정부 새로운 역사 스타일로, 새로운 역사로 국민들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혼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사는 이 대한민국은 다 민주화 운동의 결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한 것은 독재 정권을 끌어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그 업적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는 것을 꿈조차 꿀 수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김일성의 군합발 하에 우리는 소련이 진두지휘하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지금 공산국가로, 지금과 같이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직하기 어렵고 그렇게 밝은 미래가 약속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에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헬조선이 아니고 해번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국가 중에서 50년 만에 400배의 경제 성장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룬 국가입니다. 누구에 의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의 비전을 이해하고 박수치고 호응해주고 따라준 국민들 때문입니다. 왜곡된 역사 속에서 아니라 비전을 가진 역사, 앞으로 나가자는 역사, 우리가 잘 살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시해준 리더들과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받들고 따라주는 국민에 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만들어졌습니다. (4월 27일) 정상회담이 한번 열려, 남북한 정상회담이 남쪽 땅에서 열려 김정은 한 번 보고 대담하다, 멋있다, 담백하다, 솔직하다, 순간적인 착시 현상과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국민들, 도대체 그들 머릿속에 뿌리 깊이 내려앉은 역사인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게 누가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김정은이 누굽니까? 남북한을 600만 이상의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허리 잘린 국가로 남도록 한 원흉이 바로 김정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로부터 3대 세습을 이루어가 온 김정은이 판문점을 한번 다져갔다고 생각을 바꿀까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단순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에게 2시간을 국가를 비우면서 국군 통수권자가 2시간을 국가의 안보를 이렇게 위험 상태에 두고 비우면서 김정은 만난 것을 우리는 친구처럼 만나는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박수치는 숫자가 통계에 의하면 이 정부의 친정부 통계가 내놓은 것에 의하면 75% 이상이 잘했다고 박수친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입니까? 박정희, 이승만은 나라를 망치는 것뿐이고 87년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최근 촛불혁명에 의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들,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세계 어딜 나가도 삼성, LG를 모르고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나 고을, 마을이 없는 이 현실은 과거 대통령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 혼자 만든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 됐을 때 만든 겁니다. 뭘 향해? 미래를 향해.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손뼉치고 따라주고 지도자는 사심없이 우리를 국위선양과 나라의 부를 위해 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6월달 종전선언을 남북 간에 이루겠다고 얘기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천시켜 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우리 대통령님의 행동을 보며 지금 싱가포르 가고 싶어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이 꾸중할까봐 꿀밤을 줄까봐 눈치 보며 아주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미국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 미국 정상회담 관련을 위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제발 입 다물고 오브저버로 그냥 앉아있거라. 드라이버니 운전자니 중재자니 그런 용어 쓰지 말고 귀찮다. 방해나 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모든 걸 걸고 있는 문 대통령을 보면 저는 히틀러가 전쟁을 하지 않고 히틀러가 영국, 독일, 이탈리, 체코 어디도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믿고 그 말에 협정을 해주는 1939년 뮌헨 협정을 들고 영국을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라고 떠든 챔berlain 영국 수상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히틀러에게 속지 마라고 얘기한 사람이 처칠입니다. 처칠은 너무나 인기가 없었죠. 영국 의회 내에서. 영국 국왕까지도 처칠을 아주 시답잖게 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협정서에까지 전쟁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문 대통령 똑같은 생각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쪽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쏘지도 않을 것이며 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18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북쪽과 한 후에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다. 북한이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7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 북한이 설사 핵을 만들어도 북한은 그것을 자위용으로 만든다. 때문에 북한 핵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향해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핵이 있는 것이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결코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이 종전선언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한반도 평화가 왔다 하고 난 뒤부터 핵은 개발되어 있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됐다 하고부터는 미사일이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미국도 속았고 한국도 속았습니다. 또 속으시렵니까? 이 말이 대통령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6월에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지킨 것만 해도 국민과 약속한 걸 지킨 거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한테 대한 위협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야말로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쪽과 북한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첫 스텝이다. 남쪽이 왜 책임이 있습니까?
남쪽이 왜 한반도 비핵화에 책임이 있습니까? 남쪽은 1991년 9월 26일 이미 핵을 다 없앴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김정은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없애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남쪽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 직접 핵개발 능력이나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시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핵능력, 한미 군사훈련으로서 나타나는 것,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그런 핵능력을 가지고 훈련하는 주한미군,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정전상태, 이것을 다 풀어주는 것이 북한이 남쪽이 핵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위협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챔벌린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미넨협정서를 들고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1938년 9월 29일 돌아오면서 영국에게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히틀러는 그 다음 해 9월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 한 해 넘어 챔벌린은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챔벌린이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만난 9월 15일 1938년 9월 15일은 챔벌린이 히틀러에게 전쟁하라고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체코에 있는 주데텐 지역에 있는 독일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크니까 그 영역을 히틀러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독일 관할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챔벌린이 전쟁하자고 간 건 물론 아니죠. 히틀러를 설득시켜서 주데텐 병합을 허락해 줄 테니까 우리가 프랑스나 이태리와 함께 거기에 체코까지 합쳐서 협조해 줄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고 갔습니다. 히틀러 전쟁 안 한다고 약속한 게 미넨협정입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을 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전협정을 받아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도 않고 도발하지 않을 거다. 똑같은 종전선언문을 들고 문 대통령 같은 챔벌린과 같은 말을 되풀이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은 끝났다. 종전선언이 됐기 때문에 오직 남은 것은 평화뿐이다. 이 평화를 영원히 정착시키는 것이 남과 북이 해야 될 일이다. 이 평화가 영원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북쪽도 우리처럼 편안하고 잘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줄 것은 남북 경협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이십니까? 챔벌린이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귀가 얇았습니다. 자기가 착하니까 상대방도 착하다고 착각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종전선언, 챔벌린이 들고 자랑스럽게 흔들던 뮌헨 협정처럼 이 종전선언이 우리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흔들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얘기가 안 나와도 그걸 향해서 7월 26일 남북미가 같이 앉아 하던 올해 내의 관심사는 종전선언을 트럼프가 허락해주고 남북이 손뼉 쳐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어떠고 청년실업이 어떠고 청년들이 헬조선이 어떠고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도록 교과서나 정문 교재를 통해 젊은이들 머리를 엄청나게 세뇌하고 마비시켜 놨습니다.
지금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앉아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간극이 없나? 종전선언이 평화를 갖다 준다고 하는데 이 종전선언이 평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설사 북쪽이 도발하지 않는다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을 북쪽에 갖다 줘야 할 것인가? 그들의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잘 살기 위해, 대등하게 잘 살기 위해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게 누구 몫으로 돌아갑니까? 누구 부담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이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부담입니다. 이 간극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선언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부터 들어야 될 것이 종전선언이 아니라 김정은 입에서 북쪽에는 핵이 더 이상 없다. 핵에 대한 어떤 애착도 없고 어떤 의도도 없다. 다 와서 봐라. 다 와서 조사해라. 다 와서 사찰하고 검증해라.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도록 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노벨 프라이즈보다도 노벨상보다 몇 배로 더 큰 상을 민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껍데기 뮌헨 협정 한 장을 들고 순간적인 평화가 온 것처럼 챔블린 수상이 흔들어대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 종전선언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첫발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로 국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충일 날 영령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분노에 의해서, 좌절감에 의해서, 치욕에 의해서, 모욕감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지금의 한국을 만든 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계속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이 하는 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일에 있어서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회원제로 시작하겠다고. 행정적인 준비가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조만간 사실 회원 가입의 문제라든가 후원의 문제다, 이런 것을 방송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민정씨 오늘 연설 가시죠라고 했는데 당연히 제가 오늘 연설자입니다. 갑니다. 꼭 오셔서 지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감사합니다.